삼가함수 파트의 이제 응용이죠.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인데, 이 유도 과정을 예전에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시험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유도 과정을 생략하고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때 아마 선생님이 직감성학교 그려드리면서 뭐 설명드렸던,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고,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빠르게 하고, 또 설화는 또 많이 바쁘죠.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환율통계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야 너무 한 파트에서 오랜 시간 끌게 되면 나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 거냐면,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변의 길이나 혹은 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원이 있고 그 원에 세 점을 찍고 그 세 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되며, 그 삼각형 꼭점이 바라보는 변에 ABC, 이제 소문자로 대변을 만들었죠. 마주보는 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은 이 삼각형을 둘러싸는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원, 이게 외접원이죠. 그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며,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 반지름인 R이 됩니다. 이건 대문자 R로 표현해놨죠. 자, 이랬을 때 이 세 변과 그 각의 사인 값에 따라서 반지름의 두 배인 지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법칙을 사인 법칙이라고 불렀고, 공식은 이렇습니다. A라는 각에다가 사인을 붙이고 그 분에 그 A가 바라보는 대변 스몰 a를 갖다 붙이면 걔가 2R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공식이 3개인데 붙여놓은 거죠. 사인 A분의 A는 2R과 같다라는 거고, 사인 B분의 B는 2R과 같다. 사인 C분의 C는 2R과 같다. 이 공식이에요.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원이 하나 있죠? 예를 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삼각형을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렸는데 여기 A, 얘가 B, 얘가 C야. 근데 여기 있는 각도가 30도래. 근데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4cm였어요. 이랬을 때 이 삼각형에는 이 세 꼭점을 둘러싸는 외접원이 존재하고, 그 외접원의 중심에서 삼각형의 이 세 꼭점에 이르는 거리, 그게 반지름이죠. 물론 이것도 반지름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반지름이잖아. 의미 있게 그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꼭점을 그으면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 책에서 보면 라지 R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각과 마주보는 대변을 이용해서 사인을 이용하다 보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공식에 적용해보면 이쪽 공식 적용하면 됩니다. 사인 B분의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 4는 2R과 같다가 돼요. 근데 사인 30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좌변값을 계산하면 8이 나옵니다. 8은 2R. 따라서 이 원의 반지름은, 외접원 반지름은 4가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법칙이 이제 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잘 보니까 이게 변형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 변형도 가능하잖아. 뭐 어떤 식의 변형? 양변에 사인 A를 곱해보세요.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럼 A는 2R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양변에 사인 B, 사인 C를 각각 곱하다 보면 B는 2R 곱하기 사인 B, C는 2R 곱하기 사인 C. 이건 각이라 대문자로 표현되고 얘는 변이라 소문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도록 변과 각을 잘 쓴 거고, 여기는 오로지 변으로 이 식을 정리한 겁니다. 삼각형에 대한 세 변 길이 ABC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절히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고, 이걸 이제 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걸 만약 이 식의 역수를 취한다 쳐봐. 그럼 이 식의 역수를 취하면 A분의 사인 A, 그래서 분모부지가 뒤집어지죠. 그럼 얘도 이제 역수가 취해질 거라 위아래가 뒤집어지면 2R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시 양변에 A를 곱합니다. 그럼
그럼 A가 없어지고 여기 A가 곱해지면서 sin A 값은 2R분의 A 이런 식이 되죠. 저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비슷한 패턴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와요.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거는 사인 법칙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 사인, 코사인, 사인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각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냈다는 뜻이지. 그래서 사인, 기본적인 사인 법칙 공식과 그 다음에 걔네를 변과 각으로 적절히 바꾸어 준 식, 이 식들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식이잖아? 근데 어떨 때는 변으로, 어떨 때는 각으로 빨리빨리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괜찮겠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거 한 김에 여기 있는 식, 여기 변으로 관련된 식, 변으로 관련된 식의 저 세변 길이, 삼각형 세변 길이 ABC를 내가 그냥 비례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근데 ABC가 오른쪽에는 우변하고 같잖아? 그럼 A는 2R 곱하기 sin A랑 같고, B는 2R 곱하기 sin B랑 같고, C는 2R 곱하기 sin C랑 같고. 비례니까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는 약분이 되셨습니까? 그럼 약분되고 남는 걸 보니 이게 sin A 대 sin B 대 sin C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각형 세변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그 마주보는 대각에 사인을 붙인 값과 그 비례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공식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인 기본적인 공식과 그다음 변각, 그다음에 이렇게 비례 변형식까지 잘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사인 법칙이라는 게 내용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 그 반지름과 세변, 세각의 관계를 이렇게 수학적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진 게 사인 법칙인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설명 중에 빠지지 않았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사인 법칙 그럼 도대체 언제 써먹냐가 중요하잖아. 아니 언제 써먹는지 알아야 내가 배웠던 공식, 이해했던 공식, 외웠던 공식을 적용시킬 텐데 언제 써먹는지도 모르면 문제가 튀어나와도 이게 사인 법칙인지 모를 거 아니야. 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될 거를.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배운 사인 법칙은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써먹습니까? 중요해요 사실은. 언제 써먹습니까? 첫 번째, 문제 대놓고 외접원의 반지름 말하고 있잖아요. 외접원 반지름, 2R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외접원 반지름, 혹은 외접원의 지름.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지름에 관련된, 흔히 말하는 외접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건 사인 법칙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사인 법칙 아닐까?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접원이나 반지름이 나왔는데 변이나 각을 구하라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사인 법칙이 의심이 되는 문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대변과 대각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있죠. 대변과 대각. 지금 공식이 다 그렇잖아. 여기는 A, 짝지어서 마주보는 대각, 라지 A. 여기 B, 짝지어서 마주보는 대각, 라지 B. 여기 있는 대변, 걔가 바라보는 대각, 라지 C. 대변과 대각에 대한 관계로 공식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한 변과 마주보는 대각. 근데 나머지 한 변과 마주보는 대각이 안 나왔어. 그럴 때는 거의 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변 대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건 사인 법칙이구나. 뭐 그러다 보니까 혹시 가끔 우리가 합동 조건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SSS 세 변 길이 모두 나왔을 때 SAS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ASA 한 변과 양끝각. 아니 사인 법칙이라는데 선생님 합동 조건을 왜 말합니까? 그러면 ASA라는 게 한 변과 양끝각이잖아. 근데 사인 법칙 언제 주로 많이 나오냐면 한 변과 주어진 조건이 한 변과 그 양끝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100%는 아닌데 한 변과 그 양끝각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나타나면 주로 사인 법칙을 많이 씁니다.
말했지만 100%는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한 변과 양끝각. 그러면 이거 혹시 사인 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양끝각이 되도록이면 특수화 위주일 때가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바로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주로 사인 법칙은 이럴 때 많이 써요. 외접원 반지름 그러면 일단은 이번 파트는 사인 법칙이라고 무조건 의심하셔야 되고, 대변과 대각에 대한 관계가 나오면 사인 법칙, 혹은 한 변과 그 양끝각이 주어지면 일단 이거 사인 법칙이 좀 의심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접근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 쭉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통해서 변과 각 혹은 외접원 반지름을 정리할 수 있구나. 아셨죠?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답을 구하시오. 그림이 필요하죠. 이거는 아마 문제상 꼭지점 A가 바라보는 대변을 말하고, 얘는 그 꼭지점인 A에 대한 각 45도, 그 다음에 C가 60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너무 그림을 얼토당토한테 그리지 말고 대략 맞춰 그리라는 얘기죠. A가 45, C가 60, 그럼 B는 몇 도야? 필요 없어도 그냥 그림 그리려면 대충 알아야 되니까. 75도. 그럼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AC가 좀 작은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뭐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는 거죠. 네, 대충. 뭐 이상하죠, 그림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45도, 60도. 꼭점 A가 바라보는 대변, 얘가 10. 근데 문제는 C, 여기를 구하랍니다. C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길이. 꼭점 C가 바라보는 대변. 그럼 보니까 아까 말한 그 관계잖아. 대변과 마주보는 대각. 이 나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대변과 마주보는 대각. 얘네들의 관계잖아. 사인입니다. 사인 법칙. 대변과 대각 관계. 그럼 공식 써보시오. 그러면 사인 45도 분의 10한 값과 이 공식이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서로 같은 거죠. 사인 45분의 10한 값과 사인 60분의 C 한 값이 같아야 된다. 이제부터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계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분의 10. 얘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분의 C. 되겠죠? 네.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얘랑 곱한 값이 얘랑 곱한 값과 같다는 거잖아? 그럼 2분의 루트 3 곱하기 C 한 값은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기 C 한 값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 한 값과 같다. 그럼 얘 없어지고 반대쪽에 그다음에 역수를 곱한다. 루트 2분의 2죠? 루트 2분의 2 유리하면 루트 2가 되네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루트 2분의 1을 유리하면 루트 2가 되죠? 그럼 이제 C값은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C값 이렇게 약분되고 5가 남고 그러면 15 루트 2 이렇게 해서 네, 변 C가 나온다는 거였죠. 2번을 봅시다. B 1, C 루트 3, B 30도.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대략 그리죠. 그냥 대략.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30도. 이 변이 1. B가 바라보는 변. 이 변이 루트 3. 자, 이랬을 때 여기는 A라는 변, 이 변과 다음에 각 C의 크기, 각 A의 크기를 모두 구하셔. 여기 얼마냐? 여기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변이 두 개나 나왔잖아. 여기 있는 각이 바라보는 대변 나와 있고요. 그럼 나머지 변을 보니까 여기가 나와 있죠? 그럼
그럼 이 변과 마주보는 대변의 관계가 있을 테니까 어차피 각C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쪽에 일단 먼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럼 사인 30분의 1은 사인 C 몇 도인지 모르죠. 그냥 C라고 합시다. C분의 루트 3 이렇게. 근데 사인 30은 2분의 1. 2분의 1분의 1. 그럼 2가 되네요. 사인 C 분의 루트 3. 그럼 양면에 사인 C를 곱하면 이게 없어지고 여기 붙을 거 아닙니까? 2 사인 C는 루트 3. 따라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괜찮습니까? 그럼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죠? 60도. 그치? 자, 근데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거 좀 전에 이번 시험에서 당연히 뭘 배웠냐면 상하함수를 배우셨잖아요? 상하함수 그래프도 배우셨고. 근데 상하함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사인의 그래프가 두 칸. 이순신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지났지만 이 정도 기억해야 되죠? 얘가 파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이게 사인 그래프죠? 최대값 1, 최대값 마이너스 1. 근데 문제는 이게 이게 나눠보면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거든? 2분의 루트 3이면 0과 1 사이 요 정도. 요 정도겠죠? 이렇게. 2분의 루트 3. 그럼 만나는 교점에 여기 뭐가 있나요? 60도. 60도와 3분의 파이가 있을 테고, 그냥 60도로 씁시다. 어차피 지금 파이로 표현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도 있겠죠? 여기 몇 도예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네. 좀 이상하죠? 좀 너무 많이 퍼져서 그래요. 이 간격이 같은 거잖아. 이 간격이나 같은 간격이죠? 그럼 0에서 60도에서 여기가 60도라면 여기는 파이니까 180이지. 180, 60 빼서 이 각이 나온 거니까 얘는 120도.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만족하는 각C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야. 두 개라는 얘기야. 사인이 1사와 2사에서 모두 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C는 예각일 수도 있지만 둔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의 각C는 여기도 각C는 0도보다는 크지만 180보다 작으면 되잖아. 어차피 이게 90을 안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각은 두 개예요. 60도 또는 120도. 이렇게. 그럼 C가 두 개면 A도 두 개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만약 C가 60도야? 그럼 여기 30, 60, 그럼 저절로 얘는 90이 되죠. 각 A는 90. 맞니? 그럼 만약 C가 120이야. 여기가 120이야. 그럼 30, 120 합치면 150. 나머지 각 A는 30. 그러니까 C에 따라서 각 A도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고. 남은 건 이제 스몰 a만 구하면 되네요. 스몰 a는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 스몰 a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다 그림 그릴까요? 첫 번째. 이 그림일 때는 각 A가 90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B가 30. 얘가 60. 직각삼각형이네? 근데 이 변이 루트 3이야. 얘가 1이고. 그럼 1대 루트 3대 이 변은 2네. 비례도 성립하면 직접 길이도 2가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케이스에서는 스몰 a가 2cm, 단위 없죠? 그냥 2가 되면 만약 이 케이스일 때는 이번에는 각 A가 30, 30, 얘가 120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A, B, C 30, 30, 120 이렇게 이 변이 루트 3, 이 변이 1 그럼 이 변이 얼마예요? 얘도 1이겠지. 2등변이니까 30, 30 이게 150이었죠? 네. 120, 미안합니다. 120이었어요.
120이었어. 이렇게. 이등변. 이변 길이, 이변 길이 같다. 그러니까 이변이 나왔으니 당연히 당연히 이변도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근데 문제 조건상 뭐 각이 몇 도다, 변 A는 어디와 어디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따로 부여하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답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각은 두 종류, 이 종류, 이 종류. 그때마다 변도 이렇게 A가 2, 1 이렇게 두 종류로 답이 된다. 답은 저렇게 두 종류로 답을 쓰셔야 된다. 사인 법칙과 외점화된 반지름. 너무 대놓고 외점화된 반지름이잖아. 일단 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의심을 하시는 겁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 60, 얘 75. 그럼 여기 몇 도죠? 이거 45가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이게 있었잖아. sin A 분의 마주보는 변 스몰 a는 2r과 같다. 이 공식에 고스란히 적용하는 겁니다. sin A는 sin 45도 분의 마주보는 대변 2루트 2. 걔는 2r과 같다. 근데 sin 45도 우리가 알거든요. 2분의 루트 2라고. 그럼 여기다 2를 곱합시다.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곱하겠죠? 2를 왜 곱하나요? 이 분모를 지우려고. 그럼 남은 거는 루트 2분의 4루트 2. 루트 2가 약분되죠? 그럼 2r 값이 4가 되네. 그래서 외점 반지름 R은 2가 된다. sin A, 삼각형 ABC에서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6대 7대 9일 때 sin A, sin B, sin C 값을 구하시오. 비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좀 전에 배웠는데? 뭐 배웠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까 하면서 앞에 이게 있었잖아. 이거? 이 내용? 저 각에 사인을 붙인 그 비례는 그 각이 바라보는 대변의 비례랑 일치한다. 이 내용. 이 내용을 이 문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sin A, sin B, sin C는 A 대 B 대 C의 비율가 같다.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변길이 ABC가 여기 있긴 있어. 근데 두 개씩 덧셈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 이건 비례잖아. A 더하기 B가 6이라는 게 아니고 비례가 6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비례니까 이걸 변의 길이로 쓰려면 뒤에 일정한 상수를 붙여야 되죠. A 플러스 B는 6K, B 플러스 C는 7K. 그러면 C 플러스 A는 9K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보나마나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더하지 않나요? 그럼 A가 2개, 이게 B가 2개, C가 2개 덧셈되어 있는 식이 되거든. 이거 다 더하게 되면 13K에 9를 더하게 되면 22K.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계산해 보면 11K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있네. A 더하기 B가 6K래. 여기가 6K래. 그럼 C는 몇 K야? 이걸로 넘어가면 5K가 남잖아. 그죠? B 더하기 C는 7K랍니다. 그럼 A는 7K 넘어와서 A는 4K가 남고, 그럼 B는 이거 다 합쳐서 11K 돼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9K니까 B는 당연히 2K가 되겠죠. 이걸 B에다 갖다 놓습니다. A는 순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4K. B는 2K. C는 5K. 약분하면 4대 2대 5. 요게 ABC의 변의 비례가 되고, 그 변의 비례가 sin A, sin B, sin C의 비례가 되는 거죠. 상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잘 나와요. 학교 시험은.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길래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통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그러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이등변이라든지, 아니 이거 두 개 붙여서 직각 이등변이라든지, 아니면 정삼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많이 붙잖아요. 뭐 그도 안 된다면 뭐 예각삼각형이라든지 둔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런 게 되려면 보통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물어볼 때는 주로 각보다는 변이 많이 쓰이죠. 주로. 정삼각형, 세 변 길이 모두 같고, 이등변, 세 변 중에 두 변 같고, 직각삼각형, 가장 긴 변인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직각삼각형. 둔각일 때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크다. 그럼 둔각삼각형. 예각일 때는 가장 긴 변을 뽑았어. 근데 그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 그러면 예각삼각형. 보통 변의 관계로 삼각형 이름을 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식을, 저 조건식을 어떻게든 이걸 변으로 좀 변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원래 변이잖아. 굳이 변을 변으로 나타내려면 쟤네는 굳이 뭔가 조작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조작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얘네들한테 대한 조작은 여기서 필요하다는 얘기야. 얘가 조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제 써봅시다. a 곱하기 sin a, 사인 법칙의 sin a 값이 변으로 표현되면 이것도 앞으로 당겨줘야지 또. 아직 여러분이 확실히 이 공식을 기억하신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사인 법칙에서 a, b, c를 변으로 표현할 때는 2r 곱하기 sin a, 2r 곱하기 sin b, 2r 곱하기 sin c 하면 a, b, c가 나타나요. 저 그대로 다시 옮겨옵니다. 여기다가 sin a 대신에 2r 곱하기 sin a. 뭔 소리야? 잘못 얘기했죠? 저 각을 변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각을 변으로. 그냥 각으로 표현되는 건.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죠. 각을 변으로 표현해야 되지. 각을 변으로. 그러면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이 공식을 여기다 갖다 놓아요. sin a는 2r분의 a는 b 곱하기 sin b 2r분의 b 플러스 c 곱하기 sin c 2r분의 c 이렇게. 등식이잖아? 양변의 분모의 2r은 곱해서 약분시켜버리면 되죠. 그럼 남는 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건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이잖아. 따라서 이제 답을 쓸 때는 c가 b가 뭔 소리야?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a가 빗변이라는 얘기는 그 a가 바라보는 각인 라지 a,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둘 다 답이니까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사인 법칙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니까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이 뭐냐니까 원 모양의 호수가 있답니다. 이 호수의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호수 둘레 세 점 A, B, C를 정하고 A, B 사이의 거리를 쟀더니 50m, 그 다음에 각 A의 위치가 45, 각 B가 105도일 때 이럴 때 이 호수의 지름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105도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걸 구해봤더니 이 각이 몇 도죠? 이건 몇 도예요? 30이지 않나요? 세가 합쳐서 180이 돼야 되니까. 30하니까 느낌이 확 오잖아. 이거 특수각인데. 그리고 보니까 각이 있는데 마주보는 변을 알아? 그렇지? 그럼 뭐가 떠올라요? 외접원 반지름. 이 호수의 지름이라는 얘기는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이 외접원이잖아. 근데 외접원의 경우는 반지름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지름은 반지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외접원 반지름 변각 이거 사인 법칙이구나. 쉽네 문제는. 사인 30도 분의 50 하면 그게 물론 사인 45도 분의 선분 BC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외접원 반지름이니까 이거 그냥 바로 2R로 연결하면 되죠. 근데 사인 30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를. 그럼 이 변 길이는 100이네. 이게 답이네. 문제가 너무 쉽네. 호수의 지름이니까 2R 값을 구하라는 게잖아요.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2R은 100.
이 호수의 반지름은 100m, 아니 이 호수의 지름은 100m가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하실만하죠? 문제 많이 안 어렵습니다. 사인 법칙을 하셨으니까요. 코사인 법칙은 좀 빠르게 진행합시다. 코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처럼 어떤 삼각형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세변과 세각이 관련됐을 때 쓰는 법칙인데 아까 사인 법칙 한 것처럼 얘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써먹습니까? 그러면 주로 얘는 언제 많이 써먹냐면 첫 번째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 할 때 주로 쓰이고 아마 이거 안 써도 될 거예요. 밑에 어딘가 있을 거 아까처럼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표시만 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변이 나왔을 때 세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좀 약간 막연한 얘기인데 대부분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코사인 법칙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확률적으로 보면 쓰이는 빈도로 본다면 사인 법칙보다 코사인 법칙이 원래 더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 이건 사인 법칙 쓰기 좀 애매한데 그러면 그냥 사실은 다 코사인 법칙을 보시면 됩니다. 딱히 뭐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공식은 뭡니까? 그러면 공식은 아마 이게 밑에 정리되는 게 있을 테고 공식은 이겁니다.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죠. 밑에 이제 증명이 있을 텐데 증명 오늘 생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증명 과정에 피타고라스가 약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이것만 붙어요.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에다가 bc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있는 각각 변을 가져온 거고 그다음 코사인 a 할 때 이 a는 여기 있는 변이 마주보는 대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패턴대로 외우신다면 이제 밑에 것도 그렇죠. b제곱은 피타고라스처럼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얘네들이 곱한 각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코사인이 쓸 테고 코사인 이 각은 뭘 씁니까? 그러면 최초에 있는 b가 마주보는 대각을 쓰시면 되는 거죠. c도 이제 그런 상태로 공식이 쓰인 겁니다. 이 공식은 코사인 법칙을 변에 관련된 것, 이 공식 자체가 a, b, c라는 변에 관련된 내용을 쓴 거고 이거를 가계 구조로 이제 바꿔 쓰게 되면 가계 구조로 바꿔 쓰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여기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이거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건 이게 아니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과 A를 나누어서만 곱하거나 나누거나 쪼갤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각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는 앞에 사인이와 코사인이 붙어있는 이런 상태로 공식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쪼갤 수 없잖아. 코사인 60도는 이거니? 코사인 곱하기 60도야? 그거 아니잖아, 그런 거. 이 자체가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각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A와 코사인을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고 A, B, C 이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고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별거 없죠. 이게 이 양하고 이가 넘어가서 양변을 EBC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A는 이 분모의 이가 가고 A 알파벳이 아닌 나머지 알파벳 BC 분해 외울 때 이 BC를 그대로 올려서 위에다가 걔네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빼기 여기 가계이가 바라보는 대변 이렇게. 그럼 나머지 같은 패턴대로 쓰시면 돼요. 코사인 B를 쓰시오 그러면 분모에 2 한 다음에 B 알파벳 B 빼고 나머지 CA 그대로 올려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나머지 알파벳인 B제곱을 빼내시면 되고 그럼 코사인 C 뺀 알파벳 AB 2AB 분의 이거 그냥 위로 올려서 제곱해서 더하죠. 나머지 알파벳 C제곱을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제는 각에 대한 구조로 식을 정리한 거겠죠. 되셨죠? 네. 바로 연습 문제로 갑시다. 1번 삼각형 ABC에 대해서 변 B, 변 C, 그 다음에 각 A가 다음과 주어졌을 때 BC 값을 구하시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실 잘 안 보여요. 많이 풀지 않는 이상은 이거구나라고 이게 머릿속에 안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저런 거는 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그린 거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너무 인색하지 마. 그림 그린 거 왜 이렇게 인색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면 되잖아. 적당한 그림을. 너무 똑같이 사실은 이게 나름 맞춰서 그린 건데 그냥 너는 막 그려도 돼. 근데 이왕 맞춰서 그리면 이해하기 편해서 그냥 적당히 맞춰 그리는 거죠. A, B, C. 여기가 8이에요. 얘가 4야. 얘가 60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린 겁니다. 구하라는 거는 이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래요. 그 나머지 B와 C도 구해봐라 라는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지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두 변, 4라는 변과 8이라는 변, 두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 그런데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아까 말한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 SAS 합동. 세 변 길이, SSS 합동. 그럴 때는 보통 코사인이 쓰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코사인 법칙대로 여기를 한번 써봅시다. 그럼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변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A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야.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곱 4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끼인 각 60도. 이렇게 공식을 맞춰 쓰시면 돼요. 말한 대로 공식을 외우면 그냥 갖다 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금 공식을 그 사이에 또 까먹거나 익숙하지 않게 지금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할 뿐이지 몇 번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그냥 껌이죠. 4의 제곱 16 플러스 64 코사인 60이 얼마예요? 이거 2분의 1이죠? 코사인 60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2 그럼 이제 빼는 거죠. 31을 빼면 32가 남고 32에 16을 더하면 48 따라서 A제곱이 48이니까 A값은 루트 48 4루트 3 이렇게 A의 변 길이가 구해집니다. 이게 4루트 3이 됐고요. 됐니? 그 다음 남은 거는 각 B와 각 C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각 B와 각 C. 선생님 이제 세 변 길이 다 나와. 이제부터는 네 맘대로 해도 돼. 세 변 길이가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B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사인 법칙 써도 돼요. 여기서는. 대변과 대각의 관계잖아.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건 코사인 법칙 써도 된다. 근데 그냥 선생님은 이제 사인 법칙으로 이 각을 알고 마주보는 대변 길이를 알아냈죠. 그럼 이 변 길이 아니까 마주보는 대각 관계로 문제를 풀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어차피 삼각형 세 각 중에 두 각 구워지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구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왕 하는 거라면 긴 변보다는 짧은 변이 계산이 편할 거 아니야? 이쪽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왕이면 숫자 작은 게 계산이 편하니까. 그럼 해봅시다. 사인 60도 분의 4루트 3은 사인 여기 가게요. C 분의 4 됐지? 여기 4 미리 지워. 약분해. 똑같은 4잖아. 그럼 얘는 분자 1이 된 거고 얘는 분자에 루트 3이 된 거고. 근데 사인 60이 얼마인가요? 2분의 루트 3. 이거 굳이 어렵게 계산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곱하면 되지 뭐 이렇게. 루트 3 곱하기 사인 C는 2분의 루트 3과 같다. 됐나요? 없애고 저수의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약분했더니 2분의 1이 남네. 사인 C C가 도대체 몇 도입니까? 사인 C가 2분의 1일 때죠. 사인 C가 2분의 1일 때 이거를 그려야죠. 사인 값이 양수가 나올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삼각형일 때는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두 가지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사인 그래프죠. 여기까지 180도고 얘가 90도고. 근데 2분의 1 될 때면 여기잖아. 2분의 1.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몇 도일 때죠? 30도일 때. 그럼 여기는 180, 30 뺐으니까 150일 때. 이럴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얘도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된 거예요. 그럼 사인 C가 2분의 1일 때는 그 C라는 각이 30도일 수도 있고 또는 150일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는 다른 게 아까 문제는 아마 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얘는 변이 나와 있잖아. 이 변 C가 바라보는 각이 라지 C고 이 변 B가 바라보는 각이 라지 B거든? 누가 더 긴 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8이 더 긴 변이잖아. 그럼 각은 당연히 짧은 변이 바라보는 각이 작고 긴 변이 바라보는 각이 크겠지. 따라서 각 B가 각 C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각 C에다 150을 주게 되면 각 B가 30이 될 텐데, 각 B가, 네. 60이고 150이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얘가 60이야. 근데 얘가 150이면 둘이 벌써 합쳐도 210인데 180을 넘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든 간에 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이거밖에 안 되겠네요. 각 C가 30도. 그럼 각 C가 30이니까 따라서 각 B는 30, 60, 나머지 각 B는 90도가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눈치껏 4 루트 3, 8, 1대, 루트 3대, 2. 이거 비례네?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럼 가장 긴 변 2가, 각 B가 90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너무 딱 변의 길이가 비례가 맞춰져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매번 맞춰져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는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지우시고요. 이제 밑에 이제 2번을 봅시다. 이번엔 세 변 길이가 다 나와 있네요. 가장 긴 변이 누구죠? 가장 긴 변이. 얘가 가장 길죠. 루트 3은 대충 1.7 어쩌고인데, 어쨌든 1점 얼마에서 1을 더하면 2점 얼마잖아. 그럼 얘보다 얘가 더 길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알 수 있어요. C가 제일 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가 그것도 두 번째로 길고, 뭐 C, B, A,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대략 그리면 돼. 너무 똑같이 그릴 필요 없고, 선생님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혹시 그림 너무 엉망으로 그려드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봐 똑같이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 문제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관계와 각 변 이런 것들 잘 표현만 돼 있으면 되니까 조금 변이 달라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쓰도록 하세요. 얘가 루트 3 플러스 1이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루트 1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ABC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각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말한 것처럼 각의 크기를 구하면 세 변 길이 나왔는데 각의 크기를 구하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코사인 법칙. 뭐 예를 들어 각의 A를 구해. 그럼 각의 A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이제 코사인 A를 구하는 겁니다. 코사인 A를 구해. 그럼 2 곱하기 BC. BC가 뭐예요? 얘가 A다. 이거. 얘가 A다. 얘가 B고 얘가 C야.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BC. BC.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분의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아, 뒤에 하나 빠졌네요. 쓰다 말았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계산해 봅시다. 이거 뭐 굳이 너무 억지로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약분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굳이 막 분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분배해도 되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2가 되고, 플러스, 이거는 분배를 해야 되겠죠? 이거랑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3 플러스 1, 4,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4. 얘랑 지워지고, 2 루트 2, 가로, 루트 3 플러스 1, 분의, 이거 2로 묶어내면 이거 루트 3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약분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죠? 루트 2분의 1이 남고 얘를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몇 도에서 2분의 1 루트 2가 납니까? 근데 코사인은 니는 이거는 알잖아요? 얼싸 안고 1사분면에서는 모두가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그럼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려면 이 각이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의 각인데 4사분면은 270을 넘어가야 되잖아. 삼각형, 세각형이 270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보나 마나 이거는 고민할 게 없이 1사분면의 각. 됐죠? 그럼 코사인 1사분면 각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려면 당연히 A는 45도여야 된다.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요. 그럼 A 하나는 구했다고 칩시다. 여기 45도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가 더 구해줘야 되죠. 각이 3개인데 그중에 2개는 구해줘야 최소한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냥 순서대로 특별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냥 코사인 이번엔 B로 가봅시다. 코사인 B는 공식상 2B 빼고 2CA분의 2 곱하기 C. C 이거요.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A 2 분의 이거 두 개 대곱한 거 루트 1,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한 변 여기 B 루트 2의 제곱 얘도 일단은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약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시고 여기는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3 더하기 1 4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럼 계산 4분의 루트 3 플러스 1 분의 얘 계산해보면 6 플러스 2 루트 3이죠? 그렇잖아요? 6 플러스 2 루트 3 그럼 얘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위에 분모 분자를 계산하면 여기까지 계산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 2의 배수니까 2로 약분하면 2 가로 루트 3 플러스 1 이거 2로 약분하게 되면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남아요. 근데 이렇게만 돼서는 도대체 코사인 B가 얼마였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합니다. 여기 유리화를 하려면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죠. 이거 유리화 되니까. 그럼 여기도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별거 없고.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합차가 돼서 3 빼기 1이니까 2가 돼서 2는 분모가 4가 남아요. 분자는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 볼게요. 얘를 분배해 보면 3 루트 3 이렇게 보면 3 루트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얘랑 얘랑 지워지고 분자가 2 루트 3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남아요. 이제 보이죠? 아 코사인 B가 몇 도일 때 2분의 루트 3이 됩니까? 어차피 양수란 뜻이고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려면 이게 예각이 돼야 되겠지. 근데 코사인 몇 도일 때 2분의 루트 3이 됩니까? 그러면 각 B는 30도일 때. 그럼 다 구해졌네요. 각 A는 45도, 각 B는 30도. 그럼 각 C는 180에서 얘네들을 더한 값을 빼야 되니까 105도 이렇게 각C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각 A, 각 B, 각 C를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삼각형 ABC에서 변 A, 변 B, 변 C가 다른 것 같죠. 최대각 크기를 구하랍니다. 각이 최대인 거는 당연히 그 최대 각이 바라보는 변도 최대 변이죠. 가장 긴 변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와 있는 변이 가장 긴 변이면 얘네요. 그럼 그림도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잖아요. 3, 5, 7. 아이고. 3, 5, 이거 좀 벌어져야 되겠죠? C가 최대변이 되니까 3, 5, 뭐야? C가 최대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얘가 3, 얘가 5, 얘가 7. 이 최대각, 각C가 몇 도냐라고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세변 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계관계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C는 각 크기로 구하는 거니까 각의 크기로 각의 크기로 정리되어 있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공식상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2 곱하기 배운 대로 C 뺀 나머지 알파벳 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머지 알파벳 C제곱 이렇게 공식 쓰면 된다고 그랬죠? 갖다 씁시다. 이것도 여기가 C고요. 얘가 A고 얘가 B였으니까 알파벳을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AB 2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분자 정리는 얼마요? 9 플러스 25 마이너스 49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0 나오나요? 아닌가요? 마이너스 30, 플러스 34 마이너스 15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네. 이거 우리가 외우자고 했던 거죠.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당연히 이 각 C는 1사분면은 아니잖아.
근데 각시가 가질 수 있는 각은 0보다 크고 180보다 작으니까 각시가 나올 수 있는 각은 1사 아니면 2사인데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1사분면이 아니라는 얘기죠. 2사분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코사인 몇 도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갚나요? 그러면 설화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죠. 120도, 3분의 2파이, 워낙 자주 나오는 강의가 기억하자고 그랬죠. 외워야 돼. 이순신도 이게 지금 이번에 시험 범위에 코사인 그래프가, 상관없어요. 그래프가 시험에 안 들어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야. 코사인 120도,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120도, 그럼 걔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워낙 자주 나오는 값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고. 혹시 제가 안 외웠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안 외우셨다면 이 그림 그리셔야죠. 코사인이 일단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경이 당연히 2, 3분면을 가야 돼. 근데 코사인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게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이게 코사인의 정의 아닌가요? 그럼 동경 길이는 양일 수밖에 없어. 길이, 저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럼 얘가 양수라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동경 길이 2일 때 x좌표는 마이너스 1. 이제 2일 때 x좌표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따라서 4 빼기 1, 3 여기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특수각이잖아. 1대 루트 3대 2 이게 30도 얘가 60도 얘가 90도일 때 나오는 비례죠.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180에서 60을 뺀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세타 값이죠. 최대 크기. 이 코사인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한 이 세타 값은 120도가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했잖아. 이렇게 하려면 귀찮으니까 외우자고. 이 정도는 너무 자주 나오는 특수각이잖아. 외워야 돼 이거는. 이 짓 하지 말고 이거 외워야 된다고. 네가 봐도 이 짓 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음 문제보다 이게 더 좋은 문제야. sin A, sin B, sin C가 7대 3대 8 그러면 배운 것 A 대 B 대 C도 7대 3대 8 따라서 A는 이거 변기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7은 B대가 그렇다는 거지 변의 길이가 7은 아니잖아. 7K 이렇게 B는 3K C는 8K 이렇게 썼죠. 됐니? 그럼 그림상 아마 C가 가장 긴 변이고 그 다음은 A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얘가 C, 얘가 A, 얘가 B 이게 8K 얘가 7K 이게 3K 근데 뭘 구하냐면 이 각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무슨 법칙인가요? 세변 길이 주어졌잖아. 근데 변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변을 아는 건 아니지만 변의 구조가 나타났잖아. 세 변이 모두 다 일정한 문자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코사인 법칙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공식에 따라서 코사인 A의 정의는 코사인 법칙에서 배웠던 코사인의 그 공식은 2분의 얘네 알파벳 A를 뺀 나머지 BC의 곱 얘네 그대로 올려서 제곱해서 더해주고 나머지 알파벳 A 제곱을 빼준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2 곱하기 B 얘가 B다. 이거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A 얘가 C 이렇게 돼요. 2BC 2 곱하기 3K 곱하기 7K BC니까 8K죠? 이거 그냥 올려서 3K의 제곱 플러스 8K의 제곱 마이너스 7K의 제곱 이거 8자다. 이렇게 계산합시다. 2, 3, 8, 6, 8, 48 K제곱 분자는 9K제곱 플러스 64K제곱 마이너스 49K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 빼면 마이너스 40 남고 또 40을 빼게 되면 24K제곱이 남죠. 그럼 K제곱 K제곱 약분하면 2분의 1 코사인 언제가 2분의 1입니까? 여기는 각은 삼각형 내각이니까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근데 코사인 값이 양이 나왔네? 그럼 1사분면. 2사에서 코사인 음수가 되니까. 그럼 코사인 1사분면 중에 몇 도일 때 2분의 1 같습니까? A는 60도가 된다. 그래서 각 A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사인 법칙보다는 좀 더 얘가
삼각형 ABC에서 sin A가 2 코사인 B sin C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지 말하시오.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떤 삼각형이지 말하라는 얘기는 보통 각에 대한 구조를 변으로 바꿔주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각이라고 표현되는 게 이거를 변에 대한 구조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럼 sin A는 선생님 뭘로 바꿔야 됩니까? sin A는 배웠던 공식 이거밖에 없어요. 2R분의 A는 2 곱하기 코사인 B, 코사인 공식 이거를 쓰게 좀 전까지 했었죠. 2 곱하기 나머지 알파벳 CA 분의 이거 제곱해서 더한 거 빼기 나머지 알파벳 이렇게 곱하기 sin C 이것도 공식 이거밖에 없죠. 2R분의 C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보니까 좌변이 2R분의 A 우변도 잘 보면 다 곱하기야. 이게 하나야. 굉장히 복잡한 거 보이지만 이거 우변이 하나양입니다. 다 곱하기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2R과 여기는 2R은 그냥 가볍게 약분하시면 되고 여기 2랑 여기도 이렇게 가볍게 약분해 주시고 이쪽에 있는 분자 C와 이쪽 분자 C도 이렇게 가볍게 약분이 되죠. 헷갈리니까 남은 것만 써봅시다. A는 A분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만 남았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합시다. 그럼 좌변은 A제곱, 우변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랑 지워지네? 이게 넘어가죠? 그럼 B제곱은 C제곱. 근데 BC는 지금 변의 길이니까 BC는, ABC는 모두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끼리 제곱해서 서로 같다는 뜻은 제곱하기 전에 있는 B와 C도 서로 같다는 뜻이고 두 변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B와 C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B와 C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호수의 양끝 지점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 AB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지점 C에서 두 나무 사이의 거리와 각을 측정했더니 지금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이때 AB 사이의 거리,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X라고 합시다, 이 변을. 코사인 법칙이네?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다 나와 있는데 마주보는 대변 길이 구하는 문제지. 이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코사인 법칙. 됐죠? 그럼 공식상 이 X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헷갈리면 안 된다, 공식. 이 공식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땐 C로 배웠었죠? C. 그럼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각 C. 이렇게. 이 공식에다 적용한 겁니다. 그럼 X제곱, 여기 이제 아까 선생님 X로 썼었죠? C로 써도 돼. 근데 이제 처음부터 써놓기를 X로 써놓기 때문에 X제곱은 나머지 두 변 30제곱 플러스 5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곱 3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120도 아까 했잖아. 외우자고 했잖아. 코사인 120도 너무 자주 나온 거 외우자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럼 이건 플러스로 바뀌고 얘랑 약분이 되겠죠? 그럼 32 제곱 900 플러스 50의 제곱 2500 플러스 1500 그럼 다 더하면 4900 뭐의 제곱이요? 70. 따라서 X는 AB 사이 거리는 단위가 미터니까 70m가 정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